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붕괴됐습니다. 이제는 전 최고위원이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거부터 보죠.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정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가결은 국회가 통과한 건 이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 역시 국민의힘의 전직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이라는 것들이 그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조치에 대한 그 반박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 여러분 모두를 이 굉장히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사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근데 이제 논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것들보다는 그냥 탄핵을 둘러싸고 지금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비상계엄도 괜찮았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 비상계엄은 안 되지만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비상계엄이라는 그 방아쇠를 당긴 순간 하야나 탄핵은 불가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첫 번째 주장은 비상계엄이 뭐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그냥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별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있습니까? 당내에? 우리 당내에도 우리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는 강성 지지자들 특히 뭐 특정당 뭐 어느 목사님이 하는 정당에 소속한 분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주장이잖아요. 대다수가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지. 라지만 그 부분은 딱 빼놓고 그래도 무조건 탄핵은 안 돼. 주로 이제 친윤 의원들 입장 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재명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권력을 넘겨주게 돼. 뭐 이런 주장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봤지 그때 우리가 잘못했잖아라는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통째로 권력을 갖다 주게 만든 그 1번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선거법 2심 판결이 나오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휘함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블랙홀로 빨아들여 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럼 저는 좀 이상한 게 그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쪽에다만 모두 그 입장이 그 당의 주류의 어떤 입장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탈표가 12표 나왔어요. 뭐 최소 12표, 뭐 무효 기권까지 합치면 뭐 최대는 23표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탄핵 찬성한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거든요. 위원님 생각보다 표 많이 나왔습니까? 적게 나왔습니까? 솔직히. 적게 나왔죠.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막판에 거기 이제 한 대표가 표단속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은 표단속을 하지를 않았어요. 기본으로 뭐 전화를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단속은 뭐 찍어라 말아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당일날 아침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투표하기 전까지 의총을 했잖아요. 사실상 계속 잡아놓고 있으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탄핵 안에 관련자로 포함돼 있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렇게 되니까 동료 의원들은 아니 뭐 대통령 탄핵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와 함께했던 동료를 거기다 집어넣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 분위기가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 친윤 그룹들 쪽에서는 적극적인 발언에 나서셨는데 비해서 되게 한동훈계라는 분들은 되게 얌전하고 그래요? 별로 전투적이지가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소개할 때 전 최고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최고, 진종호 최고부터 이제 해서 친한계 최고, 친윤계 최고까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다 사퇴하면서
공식적으로 지도부는 붕괴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가결이 됐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저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가 붕괴한 원인은 뭡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 가장 기본적인 그 형식상으로는 네. 그 지도부들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이죠. 최고위원 네, 총 형식상. 6명인데 그렇죠. 저는 지명직이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예. 남은 선출직 5명 중에서 5분이 사퇴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뭐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일단 사표를 내겠다,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줄줄이 그 사퇴가 이어졌는데 저는 아직도 그거는 조금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원내대표 같은 수석 같은 최고위원? 경우는 예. 최고 같은 경우는 예. 런닝메이트였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런닝메이트를 해서 예. 수석 최고위원이 되신 거고 그리고 또 뭐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선거를 치를 때 사무총장이셨고 그래서 예. 두 분이 오랫동안 함께 손발을 맞춰왔는데 예. 왜 그러셨을까는 뭐 본인이 그 당내의 수많은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예.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와 입장이 안 맞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저 장동혁 최고는 무조건 탄핵은 막자. 기본 입장이 예, 막자는 거였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모두 사전에 그 한동훈 대표하고 그 말씀을 안 하고 서로 상의를 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별로 정치도의상 별로 옳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도부는 붕괴가 됐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10시 반인가요?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입장에 나올 거로 보십니까? 그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 중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 입장이 하나는 우리가 잘못한 게 이게 계엄이 잘못된 건데 거기에 반대하는 것 했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나간다면 이것은 그 우리가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쪽은 아니 여기서 친윤그룹이라는 분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들이 무슨 생산성이 있느냐. 거기 무슨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단 말이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친윤그룹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당신들이 한번 맡아서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물러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중에서 대표가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상을 해보신다면? 글쎄요 뭐 예상하기는 뭐 그래요? 그 인사와 마찬가지로 그건 본인의 결단이니까요. 예. 그건 투표와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듯이 예. 의원들은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 투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왔든 원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든 간에 예.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기와 똑같은 판결 그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조금 여건이 두 번째인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는 지금과 같은 내용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당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분당이 되긴 했지만 탄핵 이후에 뭐 자유투표 당론으로 찬반을 정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여당에서 그날 의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계엄에 대한 뭐 책임 있는 사과, 뭐 탄핵 가결에 대한 뭐 숙고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보다 나경원 의원, 한동훈 등장의 불행의 시작, 홍준표 시장, 한동훈 그만 사라져라. 지금 한동훈 책임론이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감정적인 그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저는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나마 그 버텨왔던 것들은 그 비상계엄이라는 조치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또 의원들과 함께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함께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만약에 그때 일부 친윤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는 전부 다 당사에 모여 있고 그리고 국회에 야당 의원들만이 가서 계엄안을 해제하는 표결을 해서 통과가 됐다면 그러면 아마 저희 당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존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비난과 돌팔매를 맞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를 하고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들 때문인데요. 예.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건져내니까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도 달라고 하듯이 네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한동훈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예. 저는 궁금해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탄핵 당일에 어디 계셨습니까?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비상기업 당시에. 비상기업 당시에 왜 국회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국회로 들어와서 거기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친윤 의원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거를 기화로 해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고 몰아내려고 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탄핵 이후에 지금 현재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뭐 밑에 있던 분들이 다 반대되는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법 처리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벌써부터 뭐 사전 영장을 발부받네 뭐네 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걸 감싸고 돌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이 계속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우선인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겠다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겠다는 게 우선인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을 밝혀라. 그러니까 탄핵안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일종의 이제 색출 108명 차례로 일어나서 한 명씩 찬반 요거 밝히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다. 요게 오늘 아침 경향신문 단독 보도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이게 진짜? 무슨 뭐 자유당 시절이 아닌데 지금 이게 도대체 2024년에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결을 일어나서 입장을 밝혀라 손을 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분들은 예. 저는 분명히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이 혼란한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행위에 대해서 역사적 그런 책임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SBS 이제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재선 친윤계 의원과 초선 친윤계 의원이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민주당 부역자 덜어내고 90명 뭉치자. 이렇게 메시지 나왔고 90명이라도 똘똘 뭉쳐 새로운 희망의 불씨 살려야 한다. 뭐 이런. 근데 이 9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108명에서 그러면은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했던 18명 빼면 90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왜냐면 찬성 12명 빼면은 90보다 더 나와야 되거든요, 숫자가. 네,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숫자가 뭐 그 감정적인 그 대응이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전국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전국당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권력을 계속 그 정권 재창출하는 그런 것이 관심인지 예. 아니면 뭐 영남 지역에서 우리는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나는 이 의원직을 유지하자라는 것들이 목표인지가 좀 저 발언을 들으면 좀 불분명해지잖아요. 정권이라는 것, 정당이라는 것은 권력 쟁취를 목표로 해서 함께 움직이는 건데 뭐 그런 거 저변을 넓히거나 중간층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집권을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끼리 어깨동무하고 가자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생존력이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뜨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윤리위원회 뭐 이런 거 소집해서 한동훈 대표랑 찬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 뭐 징계 한 대표 같은 경우 뭐 출당 뭐 제명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렇게까지 추락하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용인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행동들 자체는 1960년대에 중국에 있었던 홍위병적 작태잖아요. 예. 뭐 그런 식의 행동이 예를 들면 본인들이 양심에 따라서 표결한 것들을 색출을 해서 너희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왜 그럼 자기와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체포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는 예. 결코 국민과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응분의 그 대가도 후유증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당 내분이 있어요. 탄핵 이후에 더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수습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뭐 분당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저는 시간이 굉장히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비상계엄의 진실은 대통령이 여러 분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 두 번에 걸쳐서 본인의 진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 본인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분들은 또 그것을 믿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이제 속속들이 그때 당시에 상황이 진술이 나오고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비상계엄을 했는지가 밝혀지면 그때 비로소 누가 역사 앞에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